우리가 2030들이 언제부터 집이 이렇게 필요했을까? 따지고 보면 필요도 없어.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본이득, 투자 가치,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지난 40년 동안에도 올랐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생각해보면 아까 2017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필요해요.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꼭 지금일까? 오늘이야? 라고 하면 사실 꼭 오늘일 필요는 없죠. 국토연구원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집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 욕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아기 놓고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한 60%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결혼하고 아기 놓으면 없던 모성애, 부성애가 생겨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을 위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해서 관심을 생기고 알아보고 돈이 있으면 사고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주택 구매 연령이 보통 40에서 69세 정도 돼요. 아기 놓을 때 또는 아기가 학교 갈 때. 최근에 결혼하지 않은 20대 2030들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2030들이 언제부터 집이 이렇게 필요했을까? 있으면 좋긴 하지. 있으면 부모님이 하나 사주면 땡큐죠. 그쵸. 그건 너무나 땡큐인데 따지고 보면 필요도 없어.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본이득, 투자 가치, 집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집값이 지난 40년 동안에도 올랐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생각해보면 아까 2017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비교를 하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인데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누구라도. 특히 요즘 SNS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엄친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많이 들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엄마, 친구, 아들, 딸은 다 공부를 잘할까? 찌긋찌긋해. 공부를 잘하는 부모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90%의 부모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번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돈 못 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그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괴감이 들죠. 친구가 밥을 사준대. 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 막 먹고 있는데 친구가 그런 거야. 사실은 내가 한 2년 전에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사실은 5억에 올랐어. 그럼 밥을 먹다가 나 뭐하고 살았지? 체하는 것 같다. 목에 딱 걸리죠. 우울하죠. 아, 뭐가 잘못됐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얘보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내가 쟤보다 좀 나았고 나 결혼도 좀 잘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됐지? 생각해보면 답은 딱 하나. 부동산 투자를 안 했어. 그럼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그럼 집에 오면 이제 화나지. 그러면서 이제 사야 되는 거야.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직장, 친구, 지인, 형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2015년, 16년, 17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죠.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게 2020년, 2021년에 폭발하죠. 그래서 2030들도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인생을 그래도 2030보다는 제가 좀 더 살아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네. 저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절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구나. 조금만 순리대로 따라갔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도 있었겠구나를 저도 이제 깨닫는 거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빨리 돈 벌어가지고 바짝 벌고? 바짝 벌어가지고 돈 땡겨가지고 진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나요? 그냥 순리대로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없으면 불행해요. 필요하면 차를 좀 바꿀 수도 있어. 필요하면 외식도 할 수가 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도 갈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돈들이라면 이게 사실 비례하진 않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요인들이에요.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관계, 실제로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네네. 부부라면 부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제 행복을 결정해요. 돈이 부족하면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고 돈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이제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있는 돈을 관계하고 잘 매칭이 되면 나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건데 그게 잘못되면 돈 있는 게 오히려 관계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잖아. 특히 SNS가 문제인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뭔 실험을 했냐면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요.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을 땄을 때 네. 행복감,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네. 우리나라는 내 친구보다 내 옆에 사람보다 돈을 더 땄을 때 아, 대박이다. 나는 10,000원을 땄는데 내 친구가 20,000원을 따면 불행한 거고 외국 사람들은 쟤가 100,000원을 따도 뭔 상관이 있어. 내가 10,000원 따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 사람은 나는 1,000원 꼴았는데 내 친구 5,000원 꼴면 기분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적 흐름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걸 빨리 남에 대한 걸 끊어버리고
내 가족에 대한 기준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돈 버는 거는요, 운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 책 본다고 다 잘하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 친구는 투자해서 50억 벌었는데 왜 같이 노력을 했는데 나는 20억밖에 못 벌었지가 아니고, 나는 노력해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건 20억이고 노력을 하면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다 먹고 살아요. 네.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도 하지 않으면 사실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것도 보장되지 안 않을 되죠, 수도 안 있어요. 되죠. 근데 최소 기본은 최선을 다해서 일도 열심히, 재테크도 열심히, 대신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운이 늦게 터질 수도 있고요, 빨리 터질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끝까지 가더라도 좀 적게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의 운인 거죠. 물질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그것만 비교하고 내가 패배자처럼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요.